이번 시간에는 멘탈레이와 아트렌더러에서 새롭게 사용될 수가 있는 파지컬 매터리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파지컬 매터리얼은 맥스 2017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재질 타입입니다. 상당히 물리적인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고요. 정밀하게 빠른 속도로 재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멘탈레이를 사용하신다면 아주 좋은 재질 타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번 시간까지 오토데스크 재질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토데스크 재질 타입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죠. 오토데스크 재질이 거의 초급자용이라고 한다면요. 이 파지컬 매터리얼은 중고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토데스크 재질에서 어느 정도 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닦으시고 파지컬 매터리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금 더 어떤 정밀한 느낌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파지컬 매터리얼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양이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생각 외로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되지 않겠고요. 큰 덩어리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제일 위에 보면은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전 설정 대화 상자입니다. 사전 설정 대화 상자라는 것은 미리 어떤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 즉 건축 재료들을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오토데스크 재질에 있는 뭐 세라믹이라든지 콘크리트, 뭐 제너릭, 글레이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토데스크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재질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그냥 설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프리셋을 통해서 이 오토데스크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나 오토데스크 재질과 유사한 형태로 바로바로 조정할 수가 있죠. 뭐 글로시도 있고 세틴도 있고 매트도 있고 벤시트가 있는데, 벤시트라는 말은 역시 광택이 있는 겁니다. 광택이 이 글로시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걸 벤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넌 메탈릭 매터리얼, 이거는 메탈릭 페인트 같은 형태가 되고요. 금속성 금속인데 금속성 느낌이 아닌 어떤 반사가 강한 재질들,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파런트라는 것은 투명한 재질들입니다. 그러니까 메탈에 관련된 재질들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부분에 보면은 카페인트 재질이라든지 왁스 재질, 그 다음에 핫도그, 뭐 다양하게 종류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파지컬 매터리얼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고 하나는 어드밴스드입니다. 스탠다드는 표준이고요. 어드밴스드는 중고급자인데 뭐 중고급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아주 뭐 뛰어난 옵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탠다드에서 조금 더 몇 가지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스탠다드에서 어드밴스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드밴스드 리플렉션 파라메터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스탠다드에서는 없죠. 그렇죠? 자, 이 어드밴스드에서 리플렉션 파라메터라는 부분은 반사에 관련된 좀 더 정밀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반사를 일으킬 때, 어떤 물체 표면에서 반사를 일으킬 때 반사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일으킬지, 그걸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커스텀 IOR이라는 걸 이용해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값이 변하게 됩니다. 요렇게 가게 되면은 정반사가 되어버립니다. 정반사. 즉 정반사라는 건 골이죠. 골 같은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때 이거는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물체를 쳐다볼 때 그 각도에 따라서 반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 조정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른 반사 각도에서 설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엣지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또는 슬로프 부분, 이 각진 부분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조정하는 거죠. 이거는 반사가 완만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거의 각도가 한 90도 이상이 되어야 반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난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보통 IOR 값을 이용해서 조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IOR이라는 건 반사에 대한 굴절들입니다. 흔히 투명한 부분, 즉 물이나 유리처럼 투명한 물체는 굴절률에 따라서 굴절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사라는 것도 이 IOR에 따라서 이 반사의 어떤 정도가 더 강해진다, 약해진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코팅이라는 또 부분이 있죠. 코팅이라는 거는 표면에다가 막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막을 씌워서 약간 색상이 마치 번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표면이 이렇게 있죠. 이 표면을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스페이스 위에다가 어떤 특정한 이렇게 막을 씌워버리는 거죠. 막을 씌우는데 빛이 이 막에서 부딪히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하고 밑에 있는 표면에서 다시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반사가 일어날 때 또다시 막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막이 또 통과를 하면서 또 다른 빛이 확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코팅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오토데스크 재질에서 카페인트 같은 재질을, 카페인트가 아니죠? 뭐였나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메탈릭 페인트 같은 거. 메탈릭 페인트에서 이게 아래쪽에 코트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옵션들을 보면요. 뭐,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이 베이직이라는 거는 기본 재질의 마감입니다. 기본 재질입니다. 즉, 베이직에서 기본 재질을 색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맵을 이렇게 씌워서 비트맵 같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맵을 씌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1.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가중치입니다. 영어로 하면 멀티플라이어입니다. MUTLI죠. MUTLIPLIER. 이걸 가중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중치. 이 가중치라는 거는 이 색상 또는 맵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원본에 가깝게 표현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원본에 얼마나 가깝게 표현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1이라는 수치는 원본 그대로, 즉 색상 그대로 또는 맵 그대로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채도를 일종의 채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값이 낮으면 채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세츄레이션, 즉 채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본 색상이 단색 계열로, 흑백으로 바뀌게 버리게 되죠. 그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이 가중치라는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코팅이 아니죠. 코팅을 좀 보고요. 베이직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리죠. 원본색이고요. 맵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트맵을 적용했다고 할 때 가중치 값을 떨어뜨리면 단색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색, 그 다음에 채도가 떨어지면서 흑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자, 요거는 가중치 옆에 맵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맵을 통해서 그러니까 맵을 통해서 가중치의 어떤 정도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 우리가 물체 표면에 기본 마감 맵을 적용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걸 디퓨저라고 하죠. 디퓨저. 자, 이거 디퓨저 맵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색상은 디퓨저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디퓨저라는 말이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베이스. 물체가 갖고 있는 기본 어떤 느낌들, 그걸 디퓨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러프니스라는 게 있는데, 러프니스, 이건 거칠기라고 얘기합니다. 거칠기.
흔히 우리들 러프하다 이게 말이죠. 러프하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 값이 1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블러 현상이 강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러프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의 어떤 거칠기가 이게 자 값을 올려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0일 때 표면에 어떠시면 광택이 강해지죠. 광택이 강해지면서 마치 거울과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좀 막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블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블러가 발생해서 약간 흐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얻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러프니스 값을 떨어뜨려 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맵을 통해서 어떤 러프의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맵을 이용하는 거, 맵, 이 덴트라는 거라든지 또는 셀룰러, 체크 이런 맵들이 보시면은 전부 흰색과 검은색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프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 단계들,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고 그라디언트 램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본적으로는 흰색과 검은색 이 두 가지의 색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 흰색은 원본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요. 검은색은 원본의 느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감춰버리는 겁니다. 이걸 맥스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지금 파지컬 매테리얼인데, 스탠다드 매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파시티 맵이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모델링 기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범퍼 맵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스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전부 흙과 벽으로 이루어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구현하는 거죠. 여기 러프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프니스도 결국 흙과 벽의 이미지의 음영차를 이용해서 거치기 정도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전부 통칭해서 그냥 알파 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파 맵. 알파 맵. 이 포토샵에 보면 알파 채널이라고 있죠. 알파 채널. 알파 채널이 뭡니까? 보면 알파 채널 보면은 흰색과 까만색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측에 IM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즉 흰색과 까만색을 반전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반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사. 이게 어드밴스죠. 이걸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반사가 없습니다. 리플렉션이라는 부분은 없어지고, 그 대신 베이스 컬러 앤 리플렉션이라는 부분에 메탈리스라고 만들어집니다. 이 메탈리스라는 게 금속성입니다. 금속성. 자, 금속성 느낌을 가진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쓰는 건데, 0은 이 수치 0이라는 것은 금속이 아니다는 뜻이고요. 이게 1로 갈수록 금속성 느낌이 강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IOR이란 값인데, 역시 이거는 금속성 느낌을 표현할 때 얼마만큼 반사를 강하게 하느냐, 그걸 주장한 거고요. 자, 그럼 밑에 트랜스파런시가 있는데, 이건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투명도 설정입니다. 투명도라는 건 뭡니까? 물, 유리, 얇은 천, 그러면 종이, 우유, 피부, 왁스, 양초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투명한가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0일 때는 완전 불투명입니다. 1일 때 완전 투명입니다. 자, 이렇게 산란이 되는, 빛이 들어와서 산란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요. 자, 이걸
우측에 러프니스가 잠겨 있죠. 자, 러프니스를 온 시켜 버리시고요. 이 값을 떨어뜨려질 때 반사가 조금 더 강해지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요 안쪽에 약간 불투명하고요.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투명해지죠. 더 밝아지고요. 자, 신월 체크하게 되면 아주 얇은 유리입니다. 판유리. 판유리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솔리드 형태입니다. 지금 이쪽에 안쪽에 약간 구슬 모양이 나 있는 게 두꺼운 유리라는 뜻입니다. 두꺼운 유리. 그럼 딥스라는 거는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얼마만큼 깊이까지 빛이 추적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것인가 그걸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 스캐팅이라고 있는데 이건 서브스페이스 스캐팅을 갖다가 줄여서 SSS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SSS 효과. 이 SSS 효과라는 거는 이 빛이 내부로부터 약간 번져 나오는 듯한 느낌. 이 어떤 특정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빛이 들어가고요. 그 들어간 빛이 바깥으로 확산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SSS 효과라고 얘기하죠. 자, 서브페이스 스캐팅. 그리고 SSS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려면 약간의 투명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빛이 내부로 침투를 해서 빛이 약간 번져 나오려면 불투명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투명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왁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왁스라든지 비누라든지 양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약간 투명도를 조금 주고요. 자, 서브스페이스 스캐팅 값을 좀 올리겠습니다. 약간 요 테두리 부분 잘 보시면요. 살짝 밝아지죠? 자, 스캐터 컬러라는 건 빛이 새어 놓을 때 그 색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빛이 확산이 돼서 나오는데 그 색상을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서브 스페이스 스캐팅 하위 표면 분산이라는 의미죠. 스페이스라는 것은 면이죠, 면. 이 면이 서브, 그 아래, 면 아래에서 스캐팅이 분산된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내부로 침투해서 빛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약간 뭔가 색상이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 거죠. 자, 요런 테두리 부분에 보면 약간씩 요 색깔이 묻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션이라고 있는데요. 이미션을 발광이라고 합니다. 발광. 또 다른 말로 이걸 방사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이미션. 흔히 많이 쓰는 말이 발광입니다. 발광. 스스로 빛을 낸다. 뭐 그런 의미고요. 원래 의미는 방사죠. 방사. 빛을 방출한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LED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조명체, 천장에 우리 가정에 사용되는 천장 조명 있죠. 그처럼 빛을 어떤 발산시키는 그런 느낌을 구현하고 있을 때 쓰는 건데요. 이 이미션은 실제 조명체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라이팅에서 라이트를 설치하죠. 이걸 왜 설치합니까? 조명에 의해서 장면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 건데요. 이걸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미션을 통해서 빛을 내는 물체를 또는 실제 조명이 있는 것처럼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미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빛을 내죠. 중요한 것은 이미션은 실제 조명처럼 빛을 발산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아주 밝아지죠. 자, 값을 제곱미터당 칸델라 1500 칸델라네요.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약해지죠. 빛이 약해지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미션 같은 경우는 가장 활용도가 좋은 게 LED 같은 거 표현할 때 가장 좋습니다. 자, 색깔을 바꾸게 되면은 네온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펄로프를 이용해서 빛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LED를 생각하시면은 어디 간판 같은 거라든지 네온사인 같은 거나 네온사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요, 빛이 전체적으로 넓게 어떤 그러니까 조명이 있으면은 그 조명 전체에서 빛이 새어 놓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모서리 쪽에서 빛이 많이 발산해 놓습니다. 즉 가운데 부분은 약간 빛이 발산 강도가 약하고요. 모서리로 가면 갈수록 빛의 강도가 강해지게 되죠. 그게 일반적으로 LED 특징인데, 이때는 이 팔로프라는 걸 써야 됩니다. 팔로프. 자, 팔로프를 써보면요, 이런 식으로 요 검은색이 빛이 발산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흰색이 빛이 발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퍼펜다칼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빛을 발산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기본값을 할까요? 그냥 퍼펜다칼라라 하고요. 자, 포인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포인트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내려갑니다, 지금. 자, 범위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은은하게 번져 나오도록 해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 여기에다가도 역시 팔로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자, 적용시켜서 또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개수라고 할까요?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무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바깥쪽은 빛이 나오는데 안쪽이 약간 불투명하죠.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자, 이번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